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핫한 이슈 4가지에 대한 투자 전략과 함께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공략 가능한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희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TV 시청 인증샷과 함께 저희 마지막에 공개될 매수해놓은 종목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GS 편의점 기프티콘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MBN골드 김병진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다뤄볼 키워드 4가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지금 트럼프 변수를 겪고 있는데 이 시장 우리 증시 어떤 오늘도 내일도 기승전 트럼프일지 앞으로 우리 증시의 방향성은 어디로 흘러갈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또 시장에서 핫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로 저희가 우리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질 줄 알았던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트럼프 리스크라는 변수를 만났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선 후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 전에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금 9월에 첫 금리 인하 거의 100%로 가능성이 예견됐다가 지금 약간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선물 시장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 확률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 방향성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 우리 증시 지금 오늘도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게 될까요? 저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게 사실 이제 뭐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물가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물가에 대한 코멘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에도 물가 지표들이 좀 요즘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7, 8월에 금리 인하 여부에 관련된 또 물가 지표가 7월부터 8월 그리고 9월 사이에 물가 지표가 조금 더 안정화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을 해볼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고, 그리고 연준의 이제 윌러 이사님도 또 그런 이제 발언을 했고요. 또 리치몬드 연은의 버킨 총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7월부터 9월 사이에 물가 지표가 가장 좀 핵심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이에 물가 지표가 굉장히 좀 낮아진다면 정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 후보죠. 대통령 후보가 뭐 11월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그때 꼭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베이지북 공개도 있었는데 근래에는 또 임금 상승세도 굉장히 완만해졌다라고 하고 지역 경기도 약간의 이제 또 어느 정도의 또 감소 경제가 이제 좀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물가는 금방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 고금리 상황이 좀 금방 7월부터 9월 사이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반드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시장이 9월 금리 인하보다 트럼프 리스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은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뭐 금리는 저도 9월에 인하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뭐 트럼프가 9월에 인하하면 안 된다, 11월에 인하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유럽 대선 당선 예정자인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이 말을 들으면 오히려 패드가 FOMC가 더 중립적인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런 거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트럼프가 파월을 뭐 되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파월도 공화당 당원이에요. 그런 거 감안한다면 이런 거에 휩쓸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꼭 공화당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9월 달 금리 인하를 하고 공화당에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하를 안 하거나 하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사실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파월이 6월 말서부터 22 관련된 회의 그 토론회, 그리고 그 다음에 물가 지표, 또 상원 하원의 어떤 발언들이
상당히 비둘기적인 발언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6월 말서부터 미국은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의 영향은 결국엔 트럼프의 입 때문이죠. 트럼프가 어떤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서 관련돼서 오르고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계속 해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 트럼프 리스크라는 좀 소나기를 피해 봐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수혜주 찾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정말 많은 섹터들이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면서 최근에는 뭐 폴라리스 AI까지 AI 산업 육성 공략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까지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 밖에 다른 뭐 건설기계, 방산, 가상화폐, 오늘은 히토류까지 정말 많은 섹터들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넥스트 그러면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 더 볼 섹터가 남아 있을지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 어떤 섹터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제약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요? 사실 네. 뭐 양당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고 또 바이오가 굉장히 또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또 배제 그런 이제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생물보안법이 하반기에 통과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고요.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양당의 지지를 받으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 대선이 좀 끝나고 나서 또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지연됐던 부분이 이제 중국 기업들이 좀 로비를 했다라는 이제 소식 때문에 좀 지연이 됐는데 이게 하반기 그리고 12월 이후에는 통과가 될 가능성, 다른 법안들과 함께 같이 이제 좀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관련돼서 이제 국내 CDMO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래에는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이제 슬슬 반등하기 시작했고 저는 여기서부터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외에도 뭐 ST팜이라든가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오히려 빠진다면 이 CDMO 관련된 종목들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명진 매니저님은 제약 바이오를 트럼프 찐 수혜주로 꼽아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비만 치료제 종목들 그동안 너무 잘 갔는데 뭐 펩트론을 비롯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오늘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면역 항암제 쪽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제약 바이오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은 저희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모두 반도체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만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AI 산업은 지금 열풍이잖아요. 꺾이지 않을 거란 말이죠. 반도체 지금 조정을 기회로 삼아봐도 좋을지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 반도체 이렇게 급락하는 게 단기적인 조정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하방이 열려 있나요? 사실 저는 이제 조정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다. 지금 너무 저가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근래에 조정을 받았던 게 거의 대부분 반도체 업종인데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그동안은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저렴해졌습니다. 다른 업종들은 다 주가가 갔는데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만 저렴해진 상황이고 반도체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이제 산업을 개발을 할 때는 데이터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 또 반도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실적을 봤는데 대만 TSMC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33% 이상 증가를 했고 또 아이폰 16 시리즈 요것들이 이제 또 출시가 되고 블랙웰 엔비디아의 제품이 출시가 되면 하반기에 연간 가이던스 매출 뭐 이런 쪽 부분은 계속해서 상향이 될 거라서 실적적인 부분은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I P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출시가 됐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근래에는 LG이노텍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계속해서 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오히려 지금이 적극적인 매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의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이 두 후보 간에 언쟁들이 있는데 중국 때리기 언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좀 타겟하기 쉬운 게 반도체 업종이라서 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2분기 실적 시즌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좋은 종목들 특히나 HBM 관련된 종목들 눌렸을 때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또 오늘 매수에는 종목으로 HBM 관련 종목, 반도체 종목을 또 준비해 오셨지 않았을까 저희가 조금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는데 마지막에 오늘 매수에는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반도체 조금 하방이 더 열려 있나요? 또 그리고 오늘 만약에 매수 기회라면 HBM 쪽을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레거시 반도체 쪽을 보는 게 좋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SK 하이닉스나 뭐 한미 반도체 대표적인 HBM 관련 종목들 지금 4%대 급락세를 또 보이고 있거든요. 어느 쪽을 더 유망하게 보실까요? 일단은 반도체는 뭐 하방은 조금 더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 게 뭐 오늘 지난 화요일 또 오늘과 같은 급락보다는 조금 제한된 하락, 그러면서 좀 기간 조정을 좀 확인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어떤 분위기들, 또 어쨌든 계속 트럼프, 바이든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갑자기 투심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V자 반등을 하기 힘들다. 그리고 미국 빅테크 종목군들 보시면 사실은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등의 그동안 주가 상승을 일으켰던 종목군들이 한 5월 정도 주가까지 좀 회귀 조정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만 보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5월 정도 주가보다는 좀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가능성은 좀 열려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릴 것이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뭐 지금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 하나다 생각하고 있고, 또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좀 기다리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전 여전히 HBM 또 특수 소재 관련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에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레거시 반도체 쪽을 봐야 되는데, 레거시 반도체 관련해서는 실적이 정말 좋아졌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HBM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조정을 기회로 활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유창희 대표는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을 순 있지만 지금부터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는 저희가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고, 오늘 시장에서 또 핫한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5년 만에 원전 수출 쾌거로 최근 상승세를 이어온 원전주가 오늘 갭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다 윗꼬리를 많이 달았습니다. 원전주들 2주 연기된 줄 알았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이렇게 수주 성공 소식이 들렸는데,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오전에 내가 수익을 못 챙겼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좀 여쭤보겠고요. 또 일각에서는 너무 저가 수주 우려다, 이런 이야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원전주 뉴스에 팔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볼지, 혹은 지금 이 눌렸을 때 더 사보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의 원전주 투자 전략 궁금해요. 네, 지금 만약에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홀딩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가져가시는 게 맞다. 근데 매도를 하신 분들은 뭐 잘 하셨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벤트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계약 조건들을 다 이제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본 계약까지 다 체결이 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수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본 계약 시점은 이제 내년 3월까지 계약한다라고 현재는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협상자 이제 대상자 딱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오늘 주가가 눌린 이유는 배경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대감이 지금 내년 3월까지 유효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보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다가 매도를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홀딩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아침에 좀 잘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은 네. 좀 정말 잘하신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시 매매를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 3월까지가 일단 본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를 보면은 일단 한 기당 12조 원입니다. 근데 최대 4기를 짓는 거고요. 총 지금은 이제 24조 원 정도 규모고요. 그리고 향후에 2기를 추가적으로 더 이제 지을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본 계약에 3월 달에 내년까지 또 된다면 분명히 저는 이제 추가 수주까지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셀온과 홀딩 중에 어떤 투자 전략 세워주실까요?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셀온이 나온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더 매도를 할 것인가? 전 그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홀딩이에요, 네, 그러면? 조금 네.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다. 또 주가 수준도 보면은 그저께
약간 한 2주 밀릴 것 같다 하면서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었던 상황까지도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텼던 자리이기 때문에 전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뭐 저가 수주든 뭐든 일단 지금은 수주를 하고 봐야 됩니다. 워낙에 수주가 없었던 게 원전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어떤 기대감만 있었던 게 지금은 수주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어찌됐든 이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가 수주라고 말하기 좀 힘들다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K원전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걸 본다라면 충분히 우리나라도 최근에 추가적인 원전 건설 소식도 있었던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위치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후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이 되셨다면 우리 두 분의 의견이 홀딩으로 합치가 됐습니다. 조금 더 보유해보는 것도 유효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원전주들은 체코 수주 모멘텀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난, AI 네. 열풍에 따라서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모아가 보면 좋을 만한 종목 하나 말씀해 주실게요. 네, 뭐 전력 인프라 쪽도 중장기적으로 모아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 뭐 원전 쪽을 본다면 전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신규 원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로 늘어나는 게 확인되고 있다는 거에 따라서 매출 증가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또 발전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요도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후화된 발전도 조금 더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또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어저께 뭐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 이거 다 탄소 덩어리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네. 좀 부정적인 발언을 했지만 사실은 미국이 트럼프 정권일 때도 신재생 에너지는 투자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미국은 풍력보다는 풍력은 거의 없죠. 태양광 위주로 신재생 에너지가 발생하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계속해서 커진다. 속도에는 좀 차이가 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매출 수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7,000원까지는 목표가 아직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손절까지 짧게 놓고 분할 매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오전장에 급등을 했는데 2만 원 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해 보인다라고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고 마지막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비만 치료제 다음은 어디 쪽을 향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제약 바이오주가 임상 진전 소식의 변동성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신신제약과 라파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라파스와 대원제약은 또 붙이는 비만 치료제를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에 16일에 라파스 상한가 갔고 어제도 급등을 했고 오늘은 또 거래 정지인 상황이고요. 대원제약은 어제도 급등하고 나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내에서도 지금 종목별로 등락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펩트론 13% 급락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 샤페론은 25% 급등하고 있고 나이백도 7%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약 바이오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 정말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제약 바이오의 이런 릴레이 상한가 반짝 상승일지 아까 우리 김명진 매니저님이 네. 또 트럼프 다음 수혜주 제약 바이오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약 네. 바이오 전망까지 같이 얘기해 주실게요. 네,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오늘 펩트론이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상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트렌드는 막을 수 없다라고 전 보여져요. 마치 또 AI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개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펩트론 같은 종목이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저는 오히려 좀 라파스나 이런 종목들 요즘 많이 주가가 올랐잖아요. 이런 종목들보다 주가가 빠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제형에서 최대 6개월 제형까지 한번 피하 주사로 맞으면 6개월까지 갈 수 있는 이 펩타이드 관련된 이 특허를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비만 치료
치료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결국 이제 뭐 당뇨라든가 이 비만이 또 성인병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혈관 질환이 굉장히 또 많이 발생을 하는데 혈관이 고장 나면은 약물을 혈관에 주입해도 이게 듣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더불어서 또 볼 수 있는 게 이 ADC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주가가 좀 조용하거든요. ADC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게 ADC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항체의 이제 암에다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타겟을 할 수 있는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독성 물질을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타겟을 하는 부분인데, 암세포가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을 타겟할 수 있는 ADC 플랫폼이 또 대세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까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지금 사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ADC 플랫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네. 유튜브 채팅창에 허선영 님이 펩트로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 매도해야 될지 홀딩해야 될지 여쭤보시거든요. 어떤 투자 의견을 좀 제시해 주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면 홀딩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물질 이전 계약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 근데 또 특허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유창희 대표님 여쭤볼게요. 네. 지금 금리 인하, 아까 전에 9월 금리 인하는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내에서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되는지 의견 주세요. 뭐 비슷한 의견이에요.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는 바이오 제약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트럼프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일기 때 보신다라면 대형 제약사를 규제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공공의료를 좀 반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제네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 있는 기업들, 또 공공의료를 좀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민영 의료 사업이라든지 또 미국 시장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원격 의료 시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은 이슈가 안 되고 있지만 충분히 저는 이슈가 한 번쯤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ADC라든지 뭐 FDA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CDMO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필연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의 뭐 유한양행 곧 이제 8월 달 준비 좀 하고 있죠. 또 네. 바이넥스도 CDMO 관련해가지고 계속 준비를 좀 잘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알테오젠도 9월에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선택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고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4가지 이슈들 다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매수해놓은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과연 두 분의 탑픽주 어떤 종목일지, 먼저 유창희 대표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그냥 뻔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요? 네. 어쨌든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다는 건 아는데 선뜻 손이 안 가는 맞아요. 대형 기업인데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뭐 중소형주는 좀 변동성이 높지만 중대형주 실적이 확인된 기업은 그런 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6조 이상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HBM 독점 구조에 따른 높은 영업이익률은 제가 보기엔 내년 상반기까지 뭐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AI 반도체를 규제할 수는 없다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일정 가격대에서는 저가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좀 길게 놨습니다. 19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분할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도 한 26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SK 하이닉스가 선뜻 손이 안 나가신 분들께는 오늘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은 무엇일지, 아까 왠지 반도체 쪽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정말 최고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큐브 프로버 관련돼서 이제 논란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던 부분이에요. 어떤 논란이냐면 이게 매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매출이 좀 제대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이 최고의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큐브 프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이제 테스트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 테스트 장비 시장 성장 전망률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GPU랑 HBM 둘 다 너무 고가 제품인데 이거를 같이 패키징을 하다 보면은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둘 중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둘 다 버려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와 관련된 거고, 7월 24일 날 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그때를 기점으로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매수 가격은 현재가, 그리고 목표 가격은 6만 원, 손절 가격은 42,000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오후 5시에 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료 방송 통해서 김병진 매니저님의 투자 전략 더 자세하게 세워가 보시고요.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유창희 대표님, SK하이닉스, 김병진 매니저의 테크윙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오후장에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